네, 국민의힘이 내란 동조 탄핵 반대로 나라를 혼란 속에 6개월여간 빠뜨리더니 아직도 반성 않고 내란 특검을 반대를 하면서 국정 발목 잡기로 국정 정상화 및 민생회복 해방의 행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총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지만 지금 대내외적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내수 침체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추경에 대해서 협조하기는커녕 송원석 원내대표는 졸속 추경이라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위기로 중동발 쇼크의 위기 속에서 물류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에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나라 경제나 안보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치도 없어 보입니다. 도대체 이분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의 추가 업무 보고 지시에 대해서도 정부 갑질이라고 하면서 계속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연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의의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자성을 촉구합니다. 코스피가 3천 돌파를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커진 것을 반영할 것입니다. 국민의 기대에 걸맞게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취임 10일 만에 G7에 참석해서 국제 정상 외교에 성공적으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울산 미포 산단의 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지난번에 언급한 바와 같이 AI G3로 가는 인프라 조성의 시발점이자 정부의 지방 분산형 데이터 센터 정책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또한 경기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신속한 추경의 편성도 일하는 정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방해만 계속하고 있는데 경제가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도 정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던 윤석열 정부처럼 그렇게 되풀이하려는 그런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국가는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 구성원의 하나로서 전략적 투자자로서 대한민국 경제 회복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경제 회복 효과로 세수 효과를 누리는 정부 효능감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또한 GDP 대비해서 현재 국가 부채 비율은 약 48%입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를 고려한다면 확장 재정에 다소 여유가 여전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일본 아베 정부 시절에도 산업부흥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재정 확대를 이미 한 적이 있고, 하는 총재는 최근 추경이 물가에 준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하면서 추경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힘은 무식한 얘기 그만하고 묻지마 포퓰리즘 공세를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추경에 신속하게 협조를 하셔야 합니다. 국민이 기대하는 일하는 정부에는 일하는 총리가 필요합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처럼 얼굴마담형 총리가 아니라 실권을 가진 실무형 총리로서 진짜 일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다양한 상임위 활동을 거쳐서 국방, 통상, 건보개혁 등 현안 대응 능력을 갖고 정무적 감각과
검찰 등 권력 기반 개혁에도 누구보다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도 높아서 시너지가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의뢰의 헌법의 정신을 위반해서 얼굴마담형 총리를 내세워서 국정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많은 의원들이나 정치인권 그리고 국민들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실제로 일을 하는 행정부를 통할하는 그런 실무형 총리를 임명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김민석 총리야말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일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국정을 정상화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이렇게 얼굴마담형 총리 또는 방패막이 총리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 반성부터 하고 비판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억지 공세가 안 먹히니까 국힘이 새롭게 소득 누락이라고 하면서 또 공세를 하는데요. 출판 기념회나 경조사비는 그동안 대부분 국회의원이 따로 신고를 안 한 것이 관례였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의 관례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을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하지 말자 이것을 이제 신고하고 전부 다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민주당보다도 국민의힘에서 훨씬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일례로 주진우 의원 본인을 비롯해서 권성동, 권영세, 송원석, 곽상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 5년간 경조사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중 곽상도 의원은 아들이 화천 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서 논란이 된 분입니다. 특히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던 2023년 당시 조모상 소식이 국내 여러 언론에 부고란에 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재산 신고에 누락하셨습니다.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이면 굉장히 권세가 굉장히 땅에 세상에 떨칠 때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득이 누락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 것부터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을 비롯해서 권영세, 윤상현, 박수영, 조배숙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출판 기념회 소득을 누락했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친윤 실세들인 것 같습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던 실세인 정치인들이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볼 때 야당 의원들이나 혹은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 있는 정치 낭인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책값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야말로 자기 출판 기념회 소득부터 신고를 먼저 하시는 게 저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세를 위한 공세,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익을 생각해서 총리 인사청문회 및 인준회 협조를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검찰 출신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모든 정치적 행위들이 흙탕물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라 그런지 만사가 공작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정치가 굉장히 비생산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 인사청문회에는 물어볼 게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란의 전쟁도 있고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것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고 여당
야당 의원들이 다 같이 함께 총리 후보자에게 아주 날카롭게 묻고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심각하게 검찰에서 마치 취조하듯이, 그러나 이거 자신들의 티끌은, 자신들의 들보는 보지도 않고 남의 티끌만 뒤지면서 계속해서 발목만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국민들이 과연 검찰 출신, 죄송합니다만 모두가 그렇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검찰 출신의 정치인들이 정치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매번 이렇게 정치권을 흙탕물에 뒤덮여서 남의 약점만, 남의 뒷조사만 하는 게 단가. 그래서 정치가 과연 이런 것인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